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나라 전체가 정말 그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뭐 무속이라든가 뭐 오방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결별하고 더 이상 이런 역사는 대한민국에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무려 5달 동안이나 촛불 광장에 쏟아져 나왔던 국민들이 1,710만이나 되는데 제가 일관되게 예. 김건희 이 핵심을 친일 이단 왕국이라고 제가 일관되게 친일 이단 왕국이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예. 사실 계속 이야기해서 예. 결국 마지막에는 저는 이 김건희 권력이 이단으로 무너진다고 저는 계속 주변에 이야기해왔고 그렇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친일 이단 왕국이라는 그래서 김건희 이단 왕국이라는 표현을 쭉 한번 쭉 이렇게 복기해 보시면 제가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쓴 것을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국정농단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고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친일 이단의 속성 거기에 뭐 무속도 들어가고 주술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풍수지리 이런 거 이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세 가지 특징은 친일, 이단, 돈. 돈. 네. 네. 돈이다. 네,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권력이다. 세력이라고 봐야 예. 되겠죠.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스스로 뭘 결정한다기보다는 사과조차도 김건희 여사의 허락을 득해야 또는 김건희 여사가 가서 사과하라고 하다더라. 그러니까 그걸 무슨 덕담 비슷하게 그리고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마 어제 국어 사전 똑바로 전화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새벽까지 이렇게 전화로 응답을 하고 있다. 3,000개 뭐 이런 문자를 등등. 엎드려서 했다. 예. 아마 그 거기서 이제 김건희 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거 오빠 빨리 가서 사과해. 그 사과 많이 해. 그리고 요거 요 미담을 써. 골라준 미담일 겁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요. 의원님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수 국민들은 특히 그 지난주에 있었던 KSOI의 조사에 따르면 중도하차 해야 된다는 여론이 58.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과반 이상은 중도하차 해야지 이거 끝까지 가다가는 좀 어렵겠다, 곤란하겠다. 오늘 보면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다시 또 역대 최저치 1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끝낼 것이냐? 그 조국혁신당은 뭐 탄핵하자는 거고요. 민주당은 그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조기 개헌, 임기 단축 개헌 모임을 만들었고요. 이거 어떻게 해법이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길은 우선 지지율은 다음 주면은 15% 이하로 떨어질 거로 저는 보고 지지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다 좋은 말씀이신데 대부분 이 권력이 정상적일 거라는 여전히 그러니까 조금 기대에 기초한 해법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가 그 전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유시민 전 장관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데 저는 지지율이 0.1%가 돼도 안 물러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것이 사실이고. 어제 날짜까지 딱 박아가지고 자기 임기가 네, 언제까지라고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회견의 메시지를 포지티브로 한 줄로 정리한다면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겠습니다. 한 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포지티브가 명료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뭐 계엄이든 전쟁이든 다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개헌이다 탄핵이다 이런 것은 좋은 말씀인데 네. 또 반드시 이렇게 여러 요구가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심판, 김건희 특검을 거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제 의견이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시점에서 제가 요새는 이제 국민 투표의 정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대통령을 어쨌든 내가 안 뽑았더라도 국민이라는 집합체로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기가 이대로 가면은 국가에 해가 된다는 생각들을 다수 국민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문제는 국민 투표의 정신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는 적절하게 그것을 판단할 시점이 온다고 봅니다. 근데 네. 지금은 그걸 갖고
이렇게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이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윤석열 본인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문재인 특검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일종의 김칫국도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가 당이 김건희 특검에 집중하고 김건희 심판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아유 무슨 대통령 부인 문제 갖고 이렇게 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 부인 하나를 살리고 덮기 위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도 하자는 판이고 네. 온갖 법치를 뭉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이렇게 이게 중대사인가라고 싶지만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14일 표결이 있습니다. 다음 주인데요.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그리고 이제 어제 조경태 의원 주장에 따르면 28일에는 재의결 때는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11월 안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전 이제 하늘만 아시고 그러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은 꼭 맞는 질문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의인 10명이 있을 것인가. 네. 근데 그 의인 10명이 한동훈 소위 그룹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투표권이 없으니까 네. 을 포함한 거기서 나온다는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처음부터 별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저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다가 몰래 찍는 착한 보수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착한 보수는 있습니까? 국민의힘 안에? 있다면 그 나오더라도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개별 그리고 이 나라가 그래도 운도 있고 또 그래도 나라가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은 현재는 과거와 같은 보수 정당에서의 소위 쇄신파나 원로나 중진이나 이제 이런 건 없잖아요. 네. 심지어 조중동이 하라고 해도 대통령이 안 듣는데도 그에 대해서도 말들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국회의원들한테 조선일보 좀 읽어라. 그거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제가 이렇게 권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대로 가면 나라가 그냥 나라를 볼모로 잡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어제 확인된 것은 현재 뽑혀져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고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 질문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상대 어떤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서 네. 임기 시작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치겠다고 하는 마당에 24시간에 끝내겠다고 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고 일본은. 파병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정말 물정 모르는 그런 대통령이어서 이 대통령의 현존 그 자체가 이제는 국익에 해가 되는 국회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대통령을 가만히 두면 너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에 들어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미 보편적 판단의 영역으로 간 거죠. 70, 80% 이상. 뭐 내가 어디를 지지하고 상관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고 보수에 대한 이념을 갖고 계시더라도 보수를 망하게 하는 위험 요소니까 대통령은 정리해야 되겠다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시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와 함께 명백한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이 낙관적인 기대인데 이거 뭐 조금 한 며칠 지나면 그만 끝나겠네? 그렇지 않은 거죠. 네.